정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주류문학 칼럼니스트 명웅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웅입니다. 예, 네. 금요일의 남자입니다. 그러게요. 금요일마다 나오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한테 술을 당기게 만들고 그냥 가버리시는 야속한 분입니다. 근데 지난주하고 그 전주 80년대 술문화, 90년대 술문화에 네.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연말도 가까워지는데 오늘은 네.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는지 궁금해요. 네, 연말이고 또 우리가 축하해야 할 2020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의미로 축배술, 스파클링 막걸리, 스파클링 와인 그리고 샴페인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탄산이 들어간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전통주부터 시작해서 네, 샴페인, 맞습니다. 뭐 스파클링 와인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샴페인 하면은 보통 유럽에서 네.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네, 축하하는 뭐 무슨 자리 같은 데 네, 있으면은 또 이렇게 볼이 얇은 네. 그런 이제 와인잔 같이 생긴 거 한 잔씩 네. 들고 네, 되게 네. 멋있게 막 이렇게 그쵸. 마시는 네.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축하하는 자리에 왜 샴페인이 등장하나 그런 네. 생각을 근데 별로 안 해봤어요. 그렇죠. 사실은 왜 그렇죠? 왜 그럴까인데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이제 그 샴페인이 태어난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네. 그 샴페인이 나오는 지역이 이제 프랑스의 샹파뉴 지역이잖아요. 네. 샹파뉴에서 나오는 와인이다 그래서 샹파뉴 와인이 원래 이제 샴페인으로 바뀐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 샹파뉴 지역에서 뭐를 진행했냐면은 프랑스 초대 왕인 프랑크 왕국이죠. 당시에는 이제 클로비스라는 인물이 여기서 세례를 받았고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세계문화유산인 랭스 대성당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여기서 프랑스 왕 33명이 대관식을 진행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 이곳 자체가 프랑스의 축제의 장소인 것이죠. 새로운 네. 왕이 등장하고 즉위식을 네. 하면 그냥 네. 그날은 뭐 다른 거 없이 네. 아무리 뭐 전제공주가 있든 네. 왕이 뭐 그렇든 간에 그날만큼은 마음껏 먹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쉬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술을 마시게 하고 왕이 뭐 하사를 한다고 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축하하는 자리에 샴페인을 먹게 되는 네. 그런 그래서 것 같다. 그 미리 축하하는 자리를 네. 우리가 이제 미리 축하할 수 없는데 잘 될 줄 알고 미리 축하하는 자리에 이제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그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면은 지금 네. 프랑스에 훨씬 이제 전에 있었던 네, 맞습니다. 진짜 왕국 시절의 네. 이름인데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 얘기예요? 뭐 서기 한 500년 전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500년 전, 1600년 전 이렇게 보시면 좋죠. 근데 그때 이렇게 스파클링이 있는 이런 네. 샴페인 같은 술이 있었어요? 없었죠. 예. 없었어요? 없었죠. 전혀 없었고. 네. 그러니까 뭐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건 천연 탄산이 올라오는 그런 일반적인 막걸리 같은 형태의 와인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철저하게 그 탄산을 주입을 해서 그 탄산을 즐기면서 먹는 그 샴페인과 같은 존재는 17세기 말에 나오게 됩니다. 한 250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고, 네. 뭐 당시 이제 유럽을 보면은 뭐 수도원에서 과학, 뭐 천체, 철학, 법률까지 다 관장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발효식품인 치즈와 맥주 그리고 와인까지도 다 여기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샴페인도 수도원에서 발명이 되었고, 그때 발명한 분이 유명하죠. 피에르 페리뇽.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또 샴페인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예, 뭐 돔 페리 뭐 어쩌저 하는. 네. 그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 물론 수도원이 네.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당시에 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책 필사도 수도원에서 했고 맞아요. 유럽이 문명 사회가 돼가는 것도 사실 수도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수도원에서 뭐 이렇게 맥주도 만들고 샴페인도 만들고 다 했는데요. 뭐 책도 연구도 하고. 맞습니다. 이 수도원의 기능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유럽이 전쟁이 많다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제후들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수도원에 헌금을 왕창 했던 거죠. 그 수도원에 혜택을 주면은 이걸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라는 그런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믿음이 당시에는 있었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때까지도 아직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 수도원에서 술을 담가서 팔거나 아니면 줬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수도원에 저 죄사함을 해 주십시오. 죄를 좀 씻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가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면 수도원에서 술을 담아 가지고 술 한 잔 드시죠. 뭔가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른 문화가 좀 낯선 그런 어쨌든 얘기인데.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와인이나 맥주에는 알코올이 있다고 사람들 다들 생각을 못 했죠. 실제로는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었던 거죠. 근데 알코올이 있다고 알코올이 제대로 발견된 것은 어떻게 보면 1800년대 이후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술 하면은 주로 이제 증류주만 생각을 했고 와인이나 맥주 같은 경우는 아예 술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음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나 뭐 스페인 같은 경우 하더라도 와인이라든지 맥주 같은 데는 주세가 안 붙는 경우가 되게 많죠. 독일도 마찬가지고. 네,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냥 이걸 물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뭐 음료처럼 왜냐하면 물 자체가 나쁘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위생관념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랬으니까 물이 지저분하고 그거 마시면 막 병도 걸리고 그러는 시절이었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그런 건 또 없잖아요. 발효가 되고 알코올이 생기다 보니까 일단 살균처리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유럽의 술 문화를 좀 고급스럽게 많이 만들어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샴페인은 기존의 와인과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건가요? 기존에 거의 뭐 포도를 발효시킨다는 부분은 똑같은데 기존의 와인은 대부분 이제 탄산이 날아간 상황에서 탄산이 없는 상태 병입을 해버리는데 발효하는 과정에서는 탄산이 자연스럽게 다 나죠. 다 생기는데 막걸리도 나오고 와인도 나오고 청주도 나오고 모든 술은 다 발효 탄산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와인은 탄산이 다 날아가고 증발되고 없는 상태에서 병입을 해서 우리가 마신다면 이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탄산을 막 쥐어 짜가지고 안에 막 녹여내가지고 그 다음에 병입을 한 다음에 우리가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용해가 된 탄산이 계속 올라오는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이제 샴페인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되게 좀 신기한 게요. 우린 그 샴페인 딸 때 이렇게 뻥 하고 따지잖아요. 네. 근데 그 샴페인을 억지로 그렇게 넣는 건지. 우리 사람들은 기포를요? 기포를. 이게 이산화탄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일부러 이렇게 막 억지로 주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닫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닫아놓은 상태에서 저절로 이산화탄소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꽉 찬 건지 어느 쪽이에요? 저절로 닫아놓은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생기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용해가 된 거죠. 억지로 넣는 게 아니라. 억지로 넣는 게 아니고. 그럼 그 안에서도 발효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것이다. 그래서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실은 똑같이 갈 수 있거든요. 막걸리도 막걸리 보면은 이제 대부분 뚜껑에 살짝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이 뭐냐면은 계속 막걸리가 발효하면서 탄산이 밖으로 나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막걸리 이렇게 조금 잘못 흔들면은 막걸리가 새잖아요. 새죠. 그렇죠. 그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막걸리를 만약에 그거를 뚜껑을 완전히 틀어막고 밀봉을 시키고 하면은 실은 이 샴페인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그 탄산을 가지고 있는 막걸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병이 좋지 않으면 얘가 터져버리고 그리고 페트병이 얘가 쭈글쭈글해져요. 그리고 전에 세워놓을 수 있었으면은 탄산으로 인해서 부풀어지다 보니까 쓰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걸리 뚜껑이 다 틈을 만들어서 탄산이 다 빠지게끔 한 거죠. 근데 샴페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안에 그냥 완전 용해돼서 그 와인 속에 탄산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축하하는 자리에서 샴페인 이제 막 흔들어가지고 뻥 하고 터뜨리잖아요. 그 소리나 이런 게 사람들을 이렇게 흥분하게 만드는 효과가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샴페인을 우리가 축배에 술로 쓰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뻥 소리가 마치 축포를 쏘는 듯하다. 축포. 축포를 쏘는 듯 같고 실제적으로 나폴레옹 같은 경우가 전장에 나가기 전에 샴페인 목을 착착착착 다 잘라버리고 펑펑펑펑펑 소리 나게 한 다음에 나갔다 그래요. 우린 이미 이겼다. 이미 이겼다. 그런 의미로 나가기도 하고요. 또 올라올 때 탄산들이 치치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치치 올라오잖아요. 이것이 마치 뭐 천사들이 박수를 치는 거다.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잔을 또 짠하고 부딪히면은 또 이렇게 뭐 악마를 물리치는 소리다. 뭐 이런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살짝 마케팅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나.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자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갑자기 마케팅을 한다.
뭐 옛날 얘기 조금 있지만 그걸 조금 좀 그렇죠. 뭐 그냥 기억나게끔 뭐 스토리텔링 요즘 콘텐츠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콘텐츠 마케팅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샴페인 같은 경우에 코르크마개 요즘 코르크마개 사실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코르크마개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뭐 플라스틱 같은 약간 고무 같은 마개들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스크류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 소주 다듯. 네, 스크류. 그렇게도 많이 하고. 네, 그런 거 많이 하죠. 근데 옛날에 코르크마개로 막았을 때 그때는 뭐 이렇게 철사 같은 걸 이렇게 감아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옛날 초기에 그런 게 그대로 형태가 남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개량한 건가요? 그것이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수도원에서 개발한 샴페인 뚜껑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굉장히 역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그 코르크마개만 넣었었는데 그냥 코르크마개 놓으면은 탄산의 압력 때문에 자꾸만 코르크마개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나가게끔 이렇게 막은 거고 그걸 또 개발한 인물이 저 아까 말씀드린 그 피에르 페리뇽이라는 그 프랑스의 수도사였죠. 네. 그럼 그때 애초에 원형은요. 우리 적포도주로도 뭐 샴페인 만들 수도 있고 백포도주로도 만들 수 있는데 보통 우리는 백포도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만드는 방식 자체가 뭐 들어가는 포도의 종류가 다른다거나 뭐 그런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샹파뉴 지역에서 만드는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적포도주를 많이 씁니다. 적포도를 많이 씁니다. 적포도. 네, 적포도를 써가지고 살짝 그거를 눌러주면은 맑은 것만 나와요. 액이. 포도를 살짝 네네네. 즙을 짜내듯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레드 와인을 만들 때는 이 껍질까지 다 같이 발효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껍질을 발효시키지 않고 그 아무리 적포도라도 살짝만 눌러주면 거기서 맑은 그 포도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로 이 샴페인을 많이 만들죠. 물론 거기에 살짝 청포도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적포도를 먹을 때 그 껍질에 이제 붉은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에 있는 성분만 그 색소 성분만 안 들어가면은 맞습니다. 적포도로도 백포도 맞습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실은 뭐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포도의 품종도 굉장히 관계가 있지만 실은 적포도로도 화이트 와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실제로 지금도 많이 만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색깔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어떤 것은 굉장히 뭐 와인 오렌지빛을 띈다 그래서 오렌지 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포도로 그 이런 화이트 와인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이제 샹파뉴 지역의 샴페인이 가장 제일 유명하죠. 우리나라에는 혹시 샴페인 같은 그런 와인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까? 있죠. 일단 먼저 그 스파클링 막걸리부터 막걸리도 이 형태로 많이 만들거든요, 최근에. 와인이 아니고 그냥 막걸리도 샴페인 스타일로 처럼 이렇게 탄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탄산 막걸리를 만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완전히 닫아놓고 그 안에 그 나오는 이산화탄소 중에 탄산을 용해시키는 형태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울산의 박복순 여사가 만드는 복순도가 땡땡 막걸리라고 있어요. 이 막걸리는 이제 2012년 핵 정상회의 건배주로도 쓰인 술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명한 술이죠. 이 맛이 어떨까 좀 그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근데 그 맛 같은 경우가 그 탄산 일반 막걸리보다 탄산이 5-6배 정도는 더 강하다. 그럼 딸 때 조심해야 되겠네요. 딸 때 조심해야 됩니다. 확 올라오겠네요. 확 올라옵니다. 열자면 칙 하고 올라오는데 그래서 실은 딸 때 한 2-3분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열었다 닫았다 계속 반복해줘야 뚜껑을. 그러니까 살짝 김을 빼줬다가 다시 잠갔다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가 좀 드는 막걸리긴 한데 그걸 열었을 때 올라오는 그 용솟음 치듯 올라오는 그 탄산과 막걸리의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실은 뭐 별그램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막걸리죠. 젊은 층이 막걸리에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반하는 막걸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막걸리는 대부분 이제 스크류 방식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코르크막이나 이런 건 안 쓰죠. 막걸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코르크를 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제 실은 철치를 넣어서 다시 또 묶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뭐 대신 뭐 열었다 닫았다 계속 반복해주면은 그것도 뭐 재미가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마셔본 적이 있는데 좀 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도 그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정통으로 빚은 진짜 샴페인 방식의 스파클링 와인은 없습니까? 있죠. 문경에서 만드는 오미자 스파클링 와인이 있습니다. 오미자 스파클링 와인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했었죠. 그 기본적으로 그 포도는
우리나라 포도로는 좋은 와인을 못 만든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품종을 가지고 한번 스파클링 와인, 그러니까 샴페인 방식의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직접 만들었는데 만드는데 한 3년 정도 걸려요. 하나가 나오는데. 아, 굉장히 발효에서 숙성까지. 그럼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높죠. 예, 가격이 뭐 저렴한 것은 한 4, 5만 원부터 네. 높은 것은 한 10만 원 가까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스파클링 와인을 못 만드는 이유가 그냥 품종 때문입니까? 너무 스파클링 와인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실은 인공적으로 탄산을 주입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샴파뉴 방식, 그러니까 샴페인 방식으로 만드는 그 스파클링 와인은 어려워요. 예, 이걸 계속 그 안에 그 당도 다시 넣어줘서 다시 또 발효를 재발효시켜야 되고 또 나중에 그걸 또 빼줘서 다시 또 넣어줘야 되고 철실로 다시 또 감아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잘못하면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는데 네. 이 유리병이 다 깨져버려요. 근데 실은 이 유리병이 깨질 때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소리가 또 어마어마하지만 옆에 있으면 다칠 정도예요. 예, 굉장히 저는 예전에 한번 플라스틱 병이 한번 깨진 적이 있었는데 네. 정말 무슨 폭발만 터지는 줄 알았어요. 예. 그게 엄청나게 압축되어 있는 게 확 네, 갑자기 폭발하듯이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술력이 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갔다. 뭐 그렇게까지 해봤자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만들어봤자 싼 거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마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요, 기분이. 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술에 대해서 굉장히 실은 높이 평가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위스키가 더 훌륭하고 외국의 와인이 훌륭하고 더 생각을 하지. 이런 다양한 술들에서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지만 우리 김성원의 시사야. 불금에 교양하겠어요. 열심히 하면. 지금 열심히 우리 전통주의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한 몇 년만 더 하면 네. 전통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돼서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진짜 스파클링 와인이 네. 우리 한국식 스파클링 네. 와인이 네.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외국 게 다 좋은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연말을 맞아서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또 스파클링 막걸리 이런 이제 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때는 신청곡을 뭐 가지고 오셨을까? 네. 약간 좀 궁금증을 만들게 하면서 알쏭달쏭하게 하는데 결론은 또 맥없이 네. 스파클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톡 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뻥 뚫어주는 노래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은요? 네. 스파클링 막걸리처럼 뻥 뚫어주는 노래. 어떤 노래일까요? 진주의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속이 시원하시라고. 네, 속이 시원하시라고. 근데 밤이 좀 늦은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좀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밤이 조금 늦었지만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난 괜찮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불금의 교향악 지금까지 전통주 칼럼니스트 명우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곡으로 진주의 난 괜찮아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